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상투자분 부동산 투자 폭망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환경이 경기와 금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경기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우리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러한 경기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위협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즉 부동산을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디프레이션 시 부동산 가격 폭락이 걱정되어집니다. 자,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경기 침체 시 물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은 부동산 가격도 역시 어떻습니까? 폭락을 하기 때문에 이거 큰 폭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의 개념을 알면은 조금 안심을 하고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은 하방, 즉 밑으로부터 잘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 즉 떨어질 때 경직,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자, 따라서 디프레이션 초기 시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는 것을 이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디프레이션이 장기화 되어졌을 때는 이러한 경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하락할 수 있다. 하락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프레이션이 심화되어지는 그런 시점에도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가격 방어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디프레이션 심화 시에도 부동산의 하방 경직성이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방어하고 오히려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상승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을 구입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이렇게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심리적인 어떤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 한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선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 매물을 거두어들이고 안 판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버틴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두 번째, 금리입니다. 자, 금리는 오히려 하방 경직성이 아니라 상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의 인하는 쉽고 떨어지는 것은 쉽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즉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화폐 가치가 상승하죠. 그죠? 따라서 은행에서 금리를 많이 주면은 부동산에 다 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에 어떻습니까? 예금을 하겠죠. 그죠? 따라서 이 부동산의 자산 가치는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금리는 이렇게 상승할 때 상방 경직성, 즉 상승을 어렵게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윤전이 또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그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 번 더 또 금리 인하를 할 여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분간 어떻습니까? 이러한 금리 인하 추세는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고 따라서 이 금리 인하에 어떻습니까? 부합하게 부동산의 자산 가치는 어느 정도 지금 상승할 여력이 있고 또한 이러한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부동산이 지금 부동산이 어떤 자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어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이 비록 금, 은, 달러 등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자, 과열된 시장에서 나오는 경고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고음, 즉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을 무시했을 때는 이 부동산은 최악의 투자가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 하는 것은 가장 어떻습니까? 바닥에서 부동산을 사서 어떻습니까? 부동산의 꼭지, 상투, 가장 꼭지 지점에서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그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어떻습니까? 상투에서, 즉 꼭지에서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다 어떻습니까? 실패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지금 뒤에 설명드릴 상투와 바닥의 시그널을 보기 전에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경영학에서 보통 조직론에서 이런 동조 효과라는 것이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조 효과는 애쉬 이펙트, 애쉬 효과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이 실험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10명이 한 명에 대해서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실험하냐 하면은, 자, 1번부터 10번이 짠다는 거죠. 어떻게 짜느냐 하면은, 자, 여기 기준선 카드가 있고 비교선 카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준선 이 길이하고 똑같은 선분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C죠. 그죠? C가 선분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1번부터 10번이 다른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1번째의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걸 한번 살펴본다는 거죠. 자, 그럼 1번이 이 기준선 카드를 보고 당연히 C를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A네 하고 A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럼 이 두 번째도 어떻습니까? A를 선택한다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까지 전부 A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11번째 요 실험 대상자가의 순서가 됐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자기 의지대로 C를 뽑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어떤 불안감을 느낍니다. 자기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이거는 C인데 왜 1번부터 10번까지 10명은 전부 다 A를 뽑았을까? 야, 내가 어제 술을 잘못 먹어서 지금 조금 머리가 아픈 상태가 아닐까? 술을 많이 먹어서. 아니면 내가 요즘 시력이 나빠졌나? 내가 이거를 만약에 C라고 뽑으면 A라고 뽑은 10명의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이거 분명히 C인데 왜 앞에 사람은 A라고 뽑을까? 이거 A가 맞는 거 아닐까? 자, 이런 자기 자신의 확신에 대한 회의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11번째 사람은 거의 8, 90% C를 뽑는 것이 아니고 A를 선택한다는 거죠. 자, 이게 동조 효과입니다. 우리 보통 그룹 사고도 이러한 잘못된 의사 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니까 마지막에 내가 어떻습니까? 잘못된 의사 결정을 따라서 하는 이러한 악수를 둔다는 거죠. 그죠? 우리 부동산 구입을 할 때,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누구누구는 돈을 벌었다. 지금 부동산이 대세 상승기다. 또 뭐 앞에 옆집에 뭐 또리 엄마, 순이 엄마가 뭐 부동산을 사서 뭐 크게 뭐 얼마 수익을 얻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실제로는 C 부분이 의사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A라는 의사결정을 하니까 나 역시 A라는 의사결정을 해서 폭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경영학에서는 이러한 집단적인 어떤 사고, 동조 효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데블즈 애드보케이트, 그죠? 악마의 주창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악마라 하는 것이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죠? 모두가 예스라고 얘기할 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사람, 즉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야, 너는 내가 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너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대 의견을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줄 테니까 니한테 뭘 안 할 테니까 반대쪽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반대쪽인 어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어떻습니까? 이런 동조 효과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우리 경영학의 어떤
동조효과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절대 원칙은 부동산 폭등, 즉 상투 꼭지 시점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 삽니까? 부동산이 바닥을 쳤을 때 바닥을 쳤을 때 매수를 하고 꼭지 때 팔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동산 투자의 절대 원칙입니다. 즉 남들이 살 때 팔고 팔 때 사야 된다는 거죠. 왜? 남들이 살 때는 이거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어떻습니까? 막 이거 살 때는 꼭지죠, 그죠? 그럼 이때는 팔아야 되고 남들이 다 팔고 있을 때는 바닥 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때 사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제대로 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징후,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상투의 시그널, 자, 부동산 상승의 기대감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기대감, 즉 부동산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이 낙관론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시점. 경매법정, 부동산 투자 강연장이 사람들에 의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정권시장에서는 장바구니 유모차가 정권시장에 등장을 하면은 이거는 상투다, 올 때까지 올랐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 관련 책 대형 서점에서 이 부동산 관련 책이 어떻습니까? 대형 서점에서 상위에 랭킹할 수 있을 때, 즉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이런 부동산에 대한 책들이 아주 상위 랭킹되어져서 잘 팔리고 있는 이러한 시점, 모델하우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할 때, 심지어 부동산에 무관심했던 사람이 대출받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려고 할 때, 자, 이럴 때 이 시장은 상투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징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우리 추격 매수, 주식시장에서는 추격 매수라고 하죠. 이렇게 동조효과에서 추격 매수를 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투를 잡아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었을 때 이때는 뭘 해야 된다? 팔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바닥의 징후를 한번 살펴봅시다. 부동산 가격이 대폭락하고 부동산 거품이 이제 붕괴된다는 이러한 비관론이 득세할 때, 건설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이런 기사가 신문에 계속 오르내릴 때,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을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러한 정책을 어떻습니까?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시장이 회복되어지지 않을 때, 급매물, 경매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넘쳐날 때, 자,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경매 매물이 넘쳐난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을 투자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것은 내가 입은 손실을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이득보다는.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 투자자가 이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실을 입고 부동산을 이렇게 손해를 입고 부동산을 팔려고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자가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샀는 부동산을 뭐 70% 가격에 매도한다든지 이런 손절매 현상이 나타날 때, 이때는 바닥의 징후라는 거죠. 경매시장의 낙찰률과 낙찰 가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할 때,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을 연기할 때, 어떤 시장의 어떤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양을 계속 연기하는 거죠. 그죠? 부동산 도서 판매량이 급감하고 부동산 강의 이런 데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아서 아주 불황일 때, 뭐 심지어는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도서들이 나타나서 이런 도서들이 팔리기 시작할 때, 자, 이런 것들이 바닥의 징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시장이 바닥이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때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 상투 꼭지의 시그널과 바닥의 시그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금리라든지 뭐 경기라든지 이런 거 말고 다양한 어떤 외생 변수라든지 내생 변수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바닥에서 사서
상투에서 파는 것은 실제로는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격언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한 부동산 시장의 격언이 있죠, 그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자, 왜냐하면은 부동산 이론 중에서 평균 회귀 이론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 회귀 이론은 자, 부동산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있고 떨어지는 시점이 있고 또 올라가는 시점이 있고 떨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주기를 가지고 반복하다 보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 부동산 가격이 평균에 의해서 회귀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평균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어떻습니까? 이상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은 바닥에서 사서 상투에서 파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지만은 자,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것이 어느 정도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평균에 회귀하기 때문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투자를 해도 충분한 어떻습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가 투자자들이 공실에 의해서 많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인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주변의 어떤 지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러한 부분은 이 평균 회귀 이론에 의해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즉 상가의 수익률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평균에 회귀하게 된다는 거죠. 즉 상가를 1년에서 10년 아니면 20년 이렇게 장기 보유하다 보면은 1년 차에는 공실이 이렇게 내가 꼬마 빌딩을 구입했을 때 공실이 이렇게 한 3개 정도 생기고 또 2년 차에는 만실이 되어져서 공실이 없어지고 자, 그러면은 공실이 없다고 또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3년 차 되면은 4, 5년 차 되면 또 공실이 한 2개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장기간 보유했을 때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상가 수익률도 평균에 회귀하게 된다는 것이 평균 회귀 이론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매도 매수 시점을 바닥과 상투의 징후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부동산 연구소였습니다.